자, 이제 블랙박스 강의 맞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들을 추려서 이제 압축을 해서 시험을 또 충분하게 볼 수 있도록 압축을 잘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총칙을 보실까? 총칙은 한 3개 정도가 시험 문제 나온다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용어 정의 꼭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최종 목적은 한 2번째 정도로 시험 문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객주 거간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먼저 중개업을 누가 했냐? 객주. 자, 이게 바로 이제 고려 시대에 나온다. 자, 먼저 중개업을 봤을 때 가장 먼저 자유롭게 중개업을 했었고요. 자, 그 후에 이제 누구요? 객주. 다음에 이제 객주 다음에 거간, 객주 거간, 요분들이 바로 가장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회, 각회가 부동산을 전문적으로 중개업을 했던 분, 언제? 조선시대에. 그때까지도 자유로웠었고요. 자, 그 후에 이제 나중에 인가제로 급격하게 좀 바뀝니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법이 또 2개 나올 건데요. 첫 번째, 객주 거간 규칙은 객주 거간이 충돌이 심하니까 정부에서는 단속을 위해서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1890년도 넘어오면서 자,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법이 바로 소개 영어 추체규칙, 뭐 일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라. 자, 그 후에 이제 1961년도 해방을 맞아서 뭐 소개 영어법, 자, 누구든지 신고만 좀 하라는 겁니다. 그럼 중개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1983년도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했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 중개업법을 만들었고, 그다음 이제 IMF 때 바로 법을 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자, 지금 현재는 그냥 공인중개사법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을 따로 나눠놨습니다. 그 과정까지만 기억을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뭐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이런 부분들은 간단하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뭐 신호등, 제일 뒤에는 이제 신호등부터 찾으십시다. 그래서 61년대 신고제, 허가제, 등록제. 자, 처음에는 아주 자유로웠었고요. 자, 그 후에 바로 인가제로 가장 규제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 규제가 심하니까 또 자유롭게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주도권 잡으니까 일본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라. 바로 신호등 바로 위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허가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규제 순서가 맞는 것은 이렇게도 시험 문제를 물어볼 수는 있고, 근데 여기는 크게 안 중요하니까 이 정도만 간단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재정 목적은 별표 2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짧은 문제감으로 하나 정도는 본다. 자, 먼저 재정 목적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전문성을 제고를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전문성 제고. 자, 이런 전문성 제고는 전혀 예전에는 법률 자체에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정해서 뭐를 전문성을 높여보고, 그리고 여기는 약간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뭐하게 건전하게, 그리고 지도가 있나요? 없나요? 입니다. 자, 지도는 쏙 빠져버렸고요. 뭐요? 육성만 뒤에서 밀어주겠다는 겁니다. 지금은 지도도 없다. 자, 지도가 약간 끌고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냥 무조건 밀어줄게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경제 이바지함을 뭐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가장 마지막에 최종 목적은 아주 거창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아래쪽에서 이제 재정 목적에 들어가지 않는 거. 예전에는 투명한 그리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의 확립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몽창 빼버렸고요. 그리고 지도도 정말 빠졌고, 그리고 공인중개사의 공신력을 높인다. 자,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온다.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 아래쪽에 세 번째 용어 정의를 별표 3개를 꼭 해놓으시고요. 여기는 한 문제감이 낸다. 한 문제감이 무조건 나온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중개, 그리고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 그리고 중개업,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존 6개의 용어 정의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중개는 판례까지도 점검을 잘 해놓으셔야 한 문제감이니까 가끔씩은 중개업도 나오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가로 1번에 중개 보시까. 자, 중개. 자, 누가 물건을 가지고 올 거고요. 중개 대상물.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누가 가지고 옵니까? 거래를 하겠다는 당사자가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뭐라고 합니까? 사고 팔고 매매. 바꿔주세요. 교환. 그리고 세 놓겠다. 임대차. 그리고 꼭 그 밖에 권리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꼭 빼먹는다. 그 밖에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해 주는 것. 여기는 3요소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가지고 오신 분 중개 의뢰인.
그리고 알선해주는 누구? 개업공인주사. 이 셋이 바로 이제 등록관청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없다고 했습니다. 중개사무소 없다고 했습니다. 그 셋이 바로 뭐다? 중개 3요소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우리 판례도 꼭 주의하시고요. 뭐 1번부터 뭐 4번까지도 다 시험 문제감으로 나올 수 있는 거. 대신 이제 5번째 중개는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관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주관적인 의사에 의하는 게 아니라 조금 문장이 좀 잘못됐고요. 의사가 아니라 오로지 객관적으로만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문제가 없지. 괜히 또 우리 개업 공인주사에 주관적인 의사가 들어가면요. 중개 아닌데 중개보수 받기 위해서 중개다. 아니면 또 중개 맞는데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아니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적은 빼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2번에 이제 시험장만 갔다 오시면 문장 정말 짧았고요. 괜히 또 합격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네. 중개사무소에 등록을 하고 있다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 자격만 취득을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이제 장롱 속에다가 코인 매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공인중개사. 용어 정의가 아주 짧았습니다. 가로 안에 아닌 것들 X 다시 눈여겨보시고요. 그리고 중개업은 여기서는 계속 반복적으로라는 업이 들어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중개하는 부탁합니다. 중개 의뢰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뭘 받습니까? 반드시 보수를 받아야 됩니다. 또 뭐를요? 중개를 밥 먹듯이 해야 됩니다. 꼭 끝날 때는 업으로 끝나야 됩니다. 보수. 그리고 업을 잘 빼먹는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우리 팔들도 아주 주의해서 시험 문제를 잘 많이 내니까요. 정리를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만약에 컨설팅의 부수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나중에 뭐가 된다고요? 중개업에는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하게 되면 여기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컨설팅 정보 제공이지만 나중에 중개업과 결부되면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안 하면 3학년 2반과. 대신에 중개보수를 요구하는데 그쳤고요. 받지 않았다. 그러면 중개업은 아니다. 처벌받을 것도 아니다. 그런 판례들은 많이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권리금은 목이 좋으니까 보증금은 중개상에 들어가는데 장소가 좋아서 중개상에 해당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판례 같은 것들을 조금 꼼꼼하게 좀 보시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개업 공인주사. 개업을 하실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신 분. 여기는 자격증 관련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부칙에 규정된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그분은 자격증이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여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5번째는 그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 소속돼 있는 누구?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분은 업무도 수행할 수가 있고요.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임원이나 사원을 포함할까요? 아니면 제외할까요?입니다. 그 가로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포함한다. 제외가 아니라. 그러니까 소속은 상당히 넓다는 겁니다. 임원도 사원도 다 뭐한다? 포함해요.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번째 중개보존 정말 중요합니다. 중개보존.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그 문장을 꼭 빼먹습니다. 박스 또 한번 잘 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십시오.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를 뭐 하시는 분? 보조하시는 분. 보조도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을 예시까지는 않습니다. 맨날 운전만 하니까 현장 안내. 그리고 커피 타고 청소만 하고 안녕히 가서 인사만 하니까 일반 선물하고 했지. 여기다가 확인 설명. 그리고 거래계약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 얻어맞습니다. 우리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사무소 뇌폐균을 쳤다고 하면 거기는 양도대우로 큰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문단속을 잘 하십시오. 3시간, 4시간밖에 안 하는 직무교육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핵심 문제에서 꼭 주의하시게 먼저 1번 보실까요?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업을 지도가 있었을까요? 지도할 목적으로 제정했다. 지도가 아니라 밀어줄 목적으로 육성. 지도는 빠졌다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꼭 지도가 있었는데 지금은 지도가 없어요. 끌고 가는 느낌이 있으니까 뺐다. 육성만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개보조는 이런 문장 정말 많이 틀리시고요. 중개보조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이다. 라고 딱 맞았네 그럴 겁니다. 뒤통수 맞았네입니다. 뭐가요? 빠졌잖아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왜냐하면 중개보조도 여기도 고용이 누구도 소속도 고용이
그리고 소속도 보조해요계입니다. 여기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꼭 나와줘야 됩니다. 안 나오면 안 낸다고요. 계획입니다. 2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런 문제 자주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정말 가장 중요하다는 법정 중개 대상물. 자, 먼저 토지 건물. 그것만 갖고도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거의 잘 아는 임모,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근데 아무리 봐도 자동차, 선박 따지지 마십시오. 20톤 이상이라도 아니고, 항공기도 아니고, 우리 물하고 안 친합니다. 어업재단, 그리고 항만운송 사업재단 안 들어가네요. 그리고 광물, 무주의 토지나 지하수 이런 것들은 전혀 중개사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농작물도 아니고요. 명인법 갖춰도 수목은 되는데 수목의 집단 말고 이제 나머지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야 과실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교량, 돌담, 도로 포장 이런 것들은 광고탑은 다 안 된다는 겁니다. 공중전화 박스도 안 될 거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용 차량 주택은 정신없어서 안 되고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토지가 나오죠. 토지의 일부도 중개사에 된다 안 된다? 돼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으로 가시라는 겁니다. 괜히 또 매매 안 되잖아요. 맞기는 맞아요. 매매는 저당권 설정은 안 되지만 그거 말고는 여러 개가 다 된다는 겁니다. 먼저 된다가 맞아요. 여기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외적으로 안 될 뿐이죠. 그리고 하여튼 무주의 토지나 그리고 광물이나 지하수나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리고 자, 대토권도 대토권 되지 않습니다. 토지로 대신한다는 권리. 자, 이런 것들은 중개가 자꾸 되면 큰 문제가 발생된다는 겁니다. 자, 먼저 철거되니까 토지를 대신하지 않습니까? 이주대체 마련도 해야 되니까. 자, 그런 것들은 증서 유사하게 굴러다니면 프리미엄 잔뜩 붙고 투기가 많이 발생하고 큰 문제가 돼요. 사회적으로. 자, 그입니다. 자, 가로 2번은 이제 건물이 나오죠. 자, 건물. 여기도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고요. 자, 먼저 장내 건물은 중개상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대신에 입주권은 청약저축이나 예금이나 청약부금이나 이런 것들은 투기를 많이 조장하니까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게 되면 3년 이하 징역받습니다. 대신에 분양권은 분리해서 양도를 받았으니까 동호수를 지정받았으니까 된다 안 된다? 된다. 거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뭘로? 장내 건물로. 거기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박스 꼭 지으시고요. 뭐 당연히 구분 소유 아파트도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세차장 구조물 정말 시험 문제 또 나왔습니다. 세차장 구조물. 여기는 이제 정착물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잖아요. 여기입니다. 이동 해체가 가능하고요. 여기는 조립식이다 보니까 여기는 건물이라고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중개상 아니다. 이다 그러면 X입니다. 박스에서도 제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에 입주권. 입주권은 청약저축이나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이나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 가능한 물건, 여기는 꼭 주의하시게 분양 가능한 건물. 여기는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요.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에 많이 가깝습니다. 중개상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분양이 어느 정도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개 대상물 완성체에 와 있죠. 여기는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디귿번은 상당히 이제 시험 문제감으로 많이 다룰 수 있다. 또 다시 나왔네요. 권리금. 장소가 좋아서 목이 좋아서 중개상에는 해당하지 않더라. 보증금은 들어가는데 자, 그게입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가 그 밖에 토지 정착물이 있죠. 거기는 뭐 되는 게 없죠. 여기는 뭐 그냥 쓰면 명의인 방법이 아니라 돌담, 교류양, 도로의 포장 이런 것도 다 되지 않습니다. 광고탑도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명의인 방법을 갖춰도 과실은 되지 않습니다. 나무 자체는 되는데 나무에 달려있는 열매 너무 불안하잖아요. 여기입니다. 자, 그런 것들은 중개상에 안 들어가고요. 그리고 농작물은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뭐라고요? 농작물은 소유권 인정되지만 중개대상물은 아니다. 꼭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민법을 부정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중개대상물죠. 자, 그입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하시고요. 근데 가식의 수목은 왔다 갔다 하니까 동산이고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임목 주의하실까요? 지금은 시군구청이라고 해서 구청까지도 여기는 등록 대상에 다 들어갔습니다. 옛날에는 시군 그랬다가 자, 먼저 시군구에 등록을 먼저 하고요. 자, 그 후에 등기까지 마친 나무를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임목. 자, 임목이 되면은 토지하고 떨어져서 중개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확인 잘 하십시오. 나무의 소유권은 어디서 확인할까요? 토지 등기상 증명서일까요? 아니면 임목 등기상 증명서일까요? 당연히 임목 등기상 증명서. 그리고 임목 등기상 증명서 울구에 보면은 나무를 담보로 해서
나중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당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무도 확인을 권리를 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먼저 명의방법 갖추면 이렇게 된다. 등기를 해놓은 거는 다름없으니까 자,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같은 것도 정말 주의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3번. 먼저 토지의 소유권 아니면 또 지상권. 나중에 이게 팔려도 임목에는 영향이 미쳐요? 미치지 않아요? 안 미쳐요.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는 겁니다. 나무는 끄떡없으니까 토지를 가백에서 을로 이전된다고 해도 병은 나무 주인은 계속 지료는 물론 줘야 되겠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땅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 점검해 주시고 특히 이제 5번 또 나올 건데 임목의 소유권자 임목등기상 증명서 갑구지 토지 등기상 증명서 갑구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네 번째가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묶여 있습니다. 재산의 단체니까. 그러면 하나니까 분리해서 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첫 번째 소유권 보존 등기하고 나서 그 후에 나중 기계는 나중에 들어오니까요 10개월을 맞춰서 무슨 등기한다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 저당권 설정 등기는 기계 등을 표시하는 등기지 우리가 돈을 대출받는 그런 저당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오로지 한 개. 그리고 그 공장재단의 토지나 건물은 다 속해 있죠. 그 속했다는 취지를 어디서 확인해 볼까요? 속했다는 것은 권리니까 권리가 가는 쪽은 갑구, 을구 쪽이지 해당 구 쪽이지 상당 구 쪽이지 표제부 쪽이 아닐 거라는 겁니다. 정리 안 해놓으시면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셔야 됩니다. 거기다 이제 4번 지문 꼭 주의하실까요? 20개 공장을 갑을 병 공장을 한꺼번에 묶는 거야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이제 뒤에 보시면 소유권 외의 권리를 압류 아니면 또 가압류 가처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안 돼요. 이건 또 일부씩을 막 떼는 거니까 그건 안 되더라 라고 기억을 꼭 내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점검하시고 그래서 5번이 정말 어렵다는 재단에 속했다.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가 재단에 속했다 권리다. 권리가 가는 쪽은 갑구 을구 쪽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뭐 정리가 쭉 이렇게 되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 대상이 아닌 거. 특히 이제 국유재산, 공유재산 다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하천, 바닷가, 빈지 이런 거 다 우리는 물하고는 정말 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락지는 수면 밑으로 떨어져서 잠긴 토지를 바로 포락지라고 합니다. 얘는 하천. 그리고 성토가 돼도 무성하게 흙이 쌓여서 물은 없어져도 중개상물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번 하천은 영원한 하천이더라 그랬었습니다. 무주의 토지는 국가 거, 공도도 국가 거니까 안 될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말 선박은 톤수도 묻지 마십시오. 된다 안 된다 시험 문제 지문에 많이 나왔습니다. 안 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뒤쪽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먼저 뭐 대토공 같은 것도 잘 주의하시고요. 이제 3번 쪽에 보실까요? 자, 임목은 3번 보고 있습니다. 토지 등기상 증명서 갑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자, 임목이니까 소유권이니까 갑구라고만 안심하십니다. 앞에를 보십시오. 토지 등기상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뭐요? 임목 등기상 증명서 길목을 놓치시면 나중에 눈 뜨고 당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 보실까요? 토지나 건물이 공장재단 안에 다 정말 속해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재산의 단체니까. 그러면 그 취지는 표제부를 통해서 속했다가 권리인데 권리가 표제부로 갈까요? 표제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이 되겠습니까? 30년을 째려봐도 확인이 안 될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는 갑구, 그리고 을구, 해당 구, 그리고 상당 구라고 해야 맞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2장에 이제 공인중개사 한 문제, 그리고 등록도 한 문제, 결끝 사유도 한 문제. 이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한 문제씩은 꼭 나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시험도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먼저 원칙은 누가 시험을 시행합니까? 당연히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적으로 장관이 시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관은 시험 전문가 아니까요. 바로 됩니까? 아닙니다. 정책심의위원회의 우결을 거쳐야 됩니다. 자, 우리 시험 문제가 바로 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 X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응시 자격 나이 제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대신에 컨닝하다 걸리신 분 얼마? 5년. 자격 취소자 얼마? 3년. 3년 동안은 시험장을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군데 나란히 정리하시고 대신에 이제 부정행자는 컨닝하신 분 중개 보존 고용인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질문 나왔을 때 상당히 그래도 어려웠다. 꼭 안 될 것 같은데 왜요?
결격사유는 안 들어가잖아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컨닝하다가 시험장만 5년 동안 못 갈 뿐이지 중개 사무소는 가요. 자격증 없으니까 중개 보존으로. 자, 기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 공고가 정말 아주 독특하죠. 왜요? 예정 공고 먼저 하고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니까요. 근데 매년 2월 28일까지 먼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도 신문에 나와요. 비싼 돈 주고 신문에 냅니다. 자, 그러면 확정 공고는 언제 합니까? 시험 다 가봐서 얼마 만에 3개월 대신에 90일 그래야 됩니다. 90일 전까지 확정 공고를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자세하니까 예전 같은 계략적인 문장 빠지고 게임입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수수료 반환 꼭 주의하시고요. 자, 먼저 첫 번째 접수하자마자 접수 기간 내에 바로 취소했을 때 철상맞게 취소했을 때 공단도 짜증났을 겁니다. 전부 날려줄 계획입니다. 자, 대신에 접수 마감일 놓쳤습니다. 접수 마감일 첫 번째 놓쳤습니다. 두 번째 다음. 첫 번째 놓치고 두 번째입니다. 다음 날로부터 얼마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했을 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얼마입니까? 많이 꺾였습니다. 50이 마지막인데 그 50에 근처였습니다. 두 번째 또 70, 80 그럴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100분의 얼마? 100분의 60. 만약에 28,000원이면 16,800원밖에 안 주겠다는 겁니다. 반토막에 가까워졌어요. 자, 그래입니다. 네. 세 번째 60에서 정한 기간을 또 경과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60의 두 번째에서도 취소를 못했다. 그럼 세 번째다. 세 번째는 시험 시행일 열흘 전까지만 취소해 주라는 겁니다. 시험 다 돼가고 그럼 10월 19일까지 취소를 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그럼 얼마 준다고요? 반토막을 줄 계획입니다. 국가 반, 우리 반 이런 식으로 반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시험의 출제나 그다음 이제 채점자입니다.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신 분.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채점자, 출제자는 그냥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이니까 장관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기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시험 과목 갖고 시험 문제 안 내지만요. 꼭 주의하실 게 1차 면제는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번 해에 시험이 없을 수도 있고 그리고 경연제는 시험 자체가 없었다고 여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음 해가 아니라 회였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편과 돼요 안 돼요? 돼요. 공고하게 되면 된다고 했지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정책심의위원회 별표 2개는 꼭 해놓으시고요. 자, 7번째입니다. 나 먼저 어디다가 둘 수 있습니까? 아니면 두어야 됩니까? 국토교통부. 여기다가 시도 그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둘 수 있다 하지 두어야 한다가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 오지선 달리기 아주 쉽습니다. 자, 먼저 심의사항이 아닌 것은 뭐냐? 꼭 물어보는 겁니다. 별표 2개는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공인중개사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들. 그래서 첫 번째 자격 취득 밑줄에 넣으시고요. 자, 두 번째 중개업의 재정 목적이 나왔네요. 육성. 그럼 중개업의 육성 말고 다른 거 전문성 제고나 국민경제 이바지 이런 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중개보수 변경계입니다. 좀 높게 좀 올려 바라기입니다. 그냥 반토막 나고 떨어져서 창피스럽고 계입니다. 중개보수의 변경. 그러면 우리도 생각하듯 이제 매도 매수 쪽으로 갔습니다. 손해배상 그쪽으로 갔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등에 관한 사항들. 그 아래처럼 여기는 정말 전문성 제고라든지 국민경제 이바지 같은 거 안 나오고 그다음 이제 시험 공고는 협회하고도 관련 없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성을 잘 보시니까 위원장은 한 명을 포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가 얼마입니까? 11명인데 7명 이상에서 11명 잘 하셔야 됩니다. 개인 또 위원장 제외한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누굽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럴 겁니다. X입니다. 국토교통부의 그리고 제1차관이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장관 정말 아니고요. 직무는 여기는 어렵지 않고요. 그다음에 직무 대행까지 간단히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원을 많이 만들어야 되니까 특히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4급 그 급수 한번 동그라미 한번 넣으시고 숫자 맨날 바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교수가 아니라 대학이 그냥 부교수면 된다는 겁니다. 부교수 밑줄여 넣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히 부연호사는 이해되는데 옆에 공인회계사 한번 점검해 넣으시고요.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추천하신 분 아니면 또 시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그 기관의 장이 추천하신 분 또 비영리 이렇게 비영리 목적의 민간단체에서 추천하신 분 이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소비자 단체 또는 소비자원 임직원으로 재직하시는 분 이분들은 가능하다. 7명이나 11명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도 조금 눈여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그 유언 쪽에서 제척 그리고 기피, 회피 여기는 꼭 주의하시고 제척은 너무 심하니까 4명은 법에서 뺐습니다. 법에서 자동적으로 뺀 게 뭐다? 제척이다. 자, 먼저 그 유언이 자기 사건을 본인이 유언이 돼서 결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아니면 배우자. 남편이 바로 갑인데 그 갑이란 분이 저 앞에 심사 대상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옆에 유언이 부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입니다. 너무 그냥 짜갖고 하겠잖아요. 그입니다. 유언 그리고 배우자 밑줄 한번 넣으시고 저 끝에 이제 당사자가 직접적으로 본인이거나 아니면 배우자거나 그러면 안 돼요. 그입니다. 그 유언은 배우자면 빠져야 될 거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친족. 배우자는 아니래도 친족. 자, 대신에 친족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까지도 모두 문제 삼습니다. 이었던 자 여기도 너도 빠져 게임입니다. 다음 세 번째는 증언은 증언은 어느 정도 잘 안다는 거니까 증언했던 사람도 빠져라. 네 번째 대리인도 친분관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빠져. 첫 번째 배우자 본인하고 배우자 두 번째는 친족 세 번째는 증언 네 번째는 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빠져야 되는 게 제촉이라는 겁니다. 이 네 사람이 놓고 기피 그러면 안 되고요.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피는 누가 신청을 해서 아니 본인이 빠지는 게 바로 기피고 그다음에 이제 회피는 스스로 알아서 빠지는 게 뭐라고요. 여기는 스스로가 회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피에서는 제촉 사유에 해당되니까 너는 빠지라. 지가 알아서 그쪽에서는 빠지는 게 바로 기피가 되고요. 회피는 그냥 공부한 모셨던 제척 사유는 안 들어가는데 본인이 빠지겠다는 겁니다. 대학의 교수님이니까 제자가 유언돼서 손들 수가 없으니까 저 빠질래요. 그런 게 스스로의 회피입니다. 문장을 바꿔놓으니까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임기는 2년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임을 해서 나갔을 때 들어온 사람은 남은 기간만 새로 2년은 아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간사는 반드시 한 명을 두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여기는 선임을 할까요? 장관이 선임을 할까요? 여기는 누구라고요? 위원장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간사를 둘 수 있다 그러면 안 되고요. 여기는 반드시 두어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덟 번째가 합격자 결정 공고가 있죠. 얼마 만에 결정되면 공고하고 나서 자격증 교부만큼 얼마 1개월 이내에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2개월은 꼭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재교부 신청은 꼭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부 쪽이지 사무소 관할 안 돼요.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그 문장에서 3번 정도 괜찮은데 한번 보실까요? 먼저 이 핵심 문제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문단에 속하는 공무원을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명 또는 지명한다. 아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위원장. 위원장은 누굽니까? 장관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의 제1 차관이 쪽입니다. 장관 아랫사람 쪽입니다. 여기다가 장관 그래놨는 겁니다. 장관 때문에 틀렸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네 번째도 아주 어려우실 건데 한번 보실까요? 해당 안건에 우리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3자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나올 건데요. 자, 그런 경우는 심의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회피가 아니라 그죠. 여기 이제 기피계죠. 기피계입니다. 여기는 제척 아래쪽에 기피지. 회피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피는 스스로 본인이 알아서 나 안 하겠습니다. 라고 물러서는 거고요. 자, 기피는 제3자가 신청을 통해서 빼주세요. 공정하지 못하니까. 이게 바로 신청을 통한 것은 기피였습니다. 법에서 자동적으로 빼버리는 게 제척이고요. 그입니다. 제척, 기피, 회피 꼭 주의하십시오.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공인주사 자격주소인데요. 누구? 시도지사. 정말 여기는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하는 경우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 컨닝으로 합격했을 때, 대리시험으로 합격했을 때 가만 놔두겠습니까? 무조건 빼앗아 와야죠. 그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자격증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 또는 대여를 했을 때 앞에는 이제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게 했다. 자, 그 소리도 똑같다고 있습니다. 그 문장만 써놓고도 자격 주소 맞냐고 맞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정지 먹고 중개합니까?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했을 때 가로에 임원이나 사원으로 소속된 경우도 업무를 했거나 안 했거나 이중 소속도 문제가 돼요. 자격증 빼앗깁니다. 정지 먹으면 제발 좀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업무했다가는 자격 취소 당해요. 3년 동안 시험장도 못 가요.
근무도 못해요. 아주 커집니다. 그다음 네 번째, 다른 법은 아예 안 묻고요.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여기는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선고는 이미 됐으니까요. 자격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부양정지면 징역이다라고 앞 글자를 따놓으시고요. 아니면 그냥 부정양도는 첫 번째, 두 번째 부정양도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징역으로 정지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앞 글자를 따볼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이제 자격주소 그 박스가 나오죠. 여기도 중요한데요. 먼저 자격증은 교부해준 시도지사 그분만 바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안 되고요. 만약에 교부와 그리고 사무소 관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겠습니까? 청문은 사무소 쪽에 있었고요. 가까우니까. 네, 빼앗는 사람 또 누굽니까? 오로지 정말 교부. 항상 준 사람이 빼앗아 왔습니다. 자, 그 질문도 정말 시험 문제 많이 나왔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청문서는 열흘 전까지 바로 이제 날려주고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 가서 나중에 청문을 하게 되니까 거기 따르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자, 보고나 그리고 통보가 있습니다. 동네방네 다 소문낸다고 했습니다. 얼마 만에 5일 이내 장관한테 보고하고요. 다른 시도사한테 뭐합니까? 통보를 하단 7일 그리고 열흘 그리고 5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납은 7일, 청문서는 열흘 전까지. 동네방네 보고 통보는 5일 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격증 반납 정말 얼마요? 7일 이내. 또 안 내면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얻어맞는다. 자, 그 정도로 해서 이제 점검을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최소한은 3개에서 4개 정도는 나온다. 자, 정리를 잘 한번 해놓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약간 더 중요한 부분이 또 들어가니까요. 점검을 잘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